농민마을 안에는 폭넓은 사회적 장치들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작동한다. 주기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재분배되는 공유지나 유럽의 마을에서 나타나는 마을 공용지와 같은 공유자산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부유한 농민은 자비로워야 하며 돈이 많이 드는 의뢰에 찬조금을 내야 하고 일시적으로 곤궁에 처한 친척이나 이웃을 도와주어야 하며 지역 사당이나 사원에 아낌없이 베풀어야 하는 것으로 기대한다. 인용문은 1976년 농촌사회의 공동체 기본과 호혜의 의미를 축적한 스코트 서술입니다. 그는 남부 버마, 지금의 미얀마와 베트남 농촌 등의 동남아 지역 농촌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농촌의 가뭄, 질병, 기아 등으로 인한 식량 부족은 생존을 위해 호혜성의 관념과 제도를 유발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원리를 도덕경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등 제국주의에 의한 토착 농촌과 농업의 규칙 부정과 상업화는 과정에서 호혜성과 같은 기존 농촌의 전통 파괴가 농민 반란으로 이어졌다고 추론했습니다. 인용문은 토착 농촌의 공유자산과 호혜 규칙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안전 우선의 전제 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토착 농촌은 스콧이 언급했듯이 농촌 공동체와 구성원 간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공유자산과 호혜의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 토착 농촌에서 작동했던 동계를 비롯한 여러 결사체의 배경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의 전사로서 농촌 공동체의 호혜와 협동 원리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국제개발로서 새마을운동을 적용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이 동남아 지역에서 작동하는 현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구 남반부의 이른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원국은 농촌의 삶의 질, 특히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의 새마을 농촌개발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네팔 등에서 한국의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현지 시범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특히 베트남의 농촌개발을 위한 국가 정책과 새마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실제를 분석합니다. 정근대 농촌개발의 경험에서 토착마을의 발견을 통해 현대 농촌개발의 그 토착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농촌마을과 유사한 공유자산을 둘러싼 마을 구성원의 호야 협동의 사례는 베트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유교가 아시아 문화에 끼친 영향 중에서 지역사회 개발, 마을 개발과 관련하여 마을 공동체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은 중요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도덕경제가 작동하는 단위인 농촌과 마을, 즉 마을 공동체의 궤적과 유교의 관련성은 정근대 농촌의 실태에 대한 추적을 통해 보다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일찍이 11세기 베트남의 문명, 국자감, 그리고 과거 실시로 유교 지식인이 고위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베트남의 후예 시대 농촌 공동체 사례는 정근대뿐만 아니라 현대를 관통하는 유교, 특히 승리학적 가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후예 이후부터 응우엔일에 이르는 시기에 유교가 베트남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후예 왕조 초기 레탄통은 중앙의 육부와 더불어 전국을 12개의 도로 나눈 뒤 현에서 사와 총 같은 마을에 이르는 지방행정 조직을 구비하였으며 법전으로 국조형률을 편찬했습니다. 국조형률의 62조 상제례 규정과 122조 호적 등에는 농촌 마을의 운영과 같은 공동체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충효를 바탕으로 가족과 마을의 일상과 의례까지 유교에 입각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레탄통은 모든 마을에 향약을 실시하고 유학자들을 임명하여 동의함으로써 농업에 바탕한 농촌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한 반면 수공업과 시장 경제를 제한하여 농공상해 구조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과 농촌 중심의 정책은 같은 시기 조선의 그것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향약은 중국이나 한국이 면 단위 혹은 9년 단위였음에 반해 마을에서 조직되고 실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884년 이전부터 유교에 바탕한 향약이 실현된 이후 지금까지 마을 단위로 향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약 조목 내용은 베트남 중북부 지방 향약을 분석한 결과가 대표적입니다. 내용은 사회관계, 공유지, 혼례, 상례, 마을안전, 마을신앙, 국가적 의무, 과거 응시, 재판사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구 사례는 해양성 평양현의 모짝사의 향약입니다. 향약문헌 조목 중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과거 시험 합격이나 관직 임용과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 까어봉을 위한 마을 남성 조직 지압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노동에 대한 규정이 있다. 4. 마을 치안 유지를 위해 도둑과 강도에 대한 신고와 수배에 있어 상과 벌의 범위를 밝히고 있다. 5. 도로, 배수로 및 관계시설의 유지를 위한 공동규약이 포함되었다. 6. 마을 경계 대나무 울타리, 담, 그리고 도랑을 보호했다. 7. 관청의 세금과 노역과 같은 관역의 참여를 강조하고 면제자는 증빙 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10. 1년 정기회의에 엄격한 참여를 강조하고 벌칙을 설정했다. 새로운 지식, 즉 승리학으로 무장한 엘리트들이 모짝사의 향약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은 조선시대 마을 동계의 사례에서와 같이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공유자산의 유지 및 지속을 위한 규약으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유자산의 일종인 마을 도로와 수로 그리고 수리시설에 대한 규약이 있었습니다. 보수할 마을 도로를 분담하여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은 물론 배수로와 수리시설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호혜와 협동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트남 마을에서 향약을 실시하는 주도 세력이 있었습니다. 향약과 관련한 마을의 모습을 토착 마을 공동체의 성격으로 강조하는 시각과 더불어 마을 내의 계급 구조로 규정하고 공동체의 불평등과 신분 지배의 수단으로 향약을 부강시키는 연구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주도로 조직되었다기보다 마을의 지식인 반투옥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즉 마을 공동체에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직했다는 성격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반투옥은 지역의 엘리트로서 조선의 사족, 명청시대의 사신으로 비견할 수 있습니다. 향약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위해 베트남 마을 내부의 구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근대 시대 마을에서는 관비엔, 반투옥, 사돈정 등의 서열이 높은 신분에 대해서는 관역을 면제했으나 나머지 구성원들은 모두 역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규약 중 이들 역을 공정히 분담하기 위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역은 마을회의를 통해 공의에 따라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구성원 사이 반목을 대비했습니다. 향약을 작동시키는 동료의 절반은 관의 영향 아래에 있었으나 나머지 절반은 또한 마을 공동체 주도의 향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농촌은 공사나 이전 유교 이념에 바탕한 농촌 공동체 운영의 경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의 경우 한국의 향약 기준과 동일한 베트남의 향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마을 공동체의 목표를 향한 족계나 공유자산의 관리를 위한 손괴와 유사한 형태의 결사가 베트남에도 토착적으로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새마을운동의 출발이 농촌 공동체의 자기 운영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그 역사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딩몽푸 마을에는 이러한 마을 공동체의 토착성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조상사당에 대한 보존은 물론 향사의 모습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 운영을 위한 공회당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도 존재합니다. 이는 곧 베트남 향약에서 암시하였던 토착에 기인하는 마을 공동체 운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마을 공회당에는 마을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도 발견되고 있어 한국의 동성 전락 개발과 관련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조상 향사를 위한 사당도 조선시대 사당의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주위의 신유학을 수용한 조선에서 향약과 봉사를 중요한 가치로 마을 개발을 시도했던 사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베트남에도 마을 공동체 중심의 마을 개발을 위한 토착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약 운영 같은 토착 지식을 현대 농촌 개발 전개로 연계 가능한 사례는 응해 안성의 꾸인도이 마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꾸인도이 마을은 1638년에서 1850년 사이 개정을 거듭하며 축적한 향약이 있습니다. 이는 마을, 문인, 장례, 마을 관습법의 4개로 구성된 119개의 조목이 있습니다. 마을은 향약을 통해 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토지 할당, 부역 면제와 같은 물질적 후원과 더불어 마을 주민들의 합격, 기운과 같은 비물질적 지원을 했으며
과거 합격자들이 마을의 토지나 명예를 보상함으로써 꾸인도의 마을에는 호혜 교환의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절하고 협력하는 내용을 향하게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한 주요 조목입니다. 향약 제16조 마을의 수로를 정비하라고 한 날 모든 마을 조직은 자신들의 책임을 시간 내에 완수해야 한다. 만약 마을이 점검을 했을 때 수록의 한 곳이라도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맡았던 마을 조직은 다시 작업해야 한다. 마을의 결정에 순응하지 않는 마을 조직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마을 조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호, 황, 웅의 내 주도 성씨 외에 여러 성씨가 함께 거주하는 마을에서 발생할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존중과 처벌의 조항이 향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친족 협동을 위한 향약 내용과 더불어 유교적 가치에 입각한 친족 간의 조화를 위한 규약이 별도로 마련되기도 하고 수로를 비롯한 공유주 등 공동이익을 위한 협동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